35년! 35년 동안 매년 나 혼자 새벽부터 밤까지 김장 200포기를 했다고. 나는 김치 기계가 아니야. 형님은 30포기씩 35년 1050포기를 공짜로 가져갔죠.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이 친정 김치까지 해달라고? 나를 뭘로 봤어? 나도 사람이야. 사람이라서 아프고 힘들다고. 빨간 양념을 한 움큼 퍼서 양사방으로 던져버렸어요. 딸 쪽으로 아들 쪽으로 배추가 날아갔습니다. 빨간 양념이 거실 바닥을 뒤덮었어요. 가족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울분의 김장 이야기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월 중순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또 김장철이구나.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몇 달 전부터 밤만 되면 손가락이 저렸거든요. 병원에 가볼까 하다가도 김장 끝나고 가자 그렇게 미뤄왔어요. 저는 박영희 64입니다. 아들 둘을 키웠죠. 큰아들 태호는 44, 작은아들 상민이는 40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어요. 큰 며느리 지은이는 42로 은행에 다니고 작은 며느리 혜진이는 38로 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시누이 박선이 68.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태호야, 엄마다. 엄마. 왜요? 이번 주말에 김장 좀 하려고. 너희 올 수 있어? 김장이요? 지은이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연락 기다릴게. 항상 이래요. 물어봐야 한다는 대답. 10년째 듣는 말이었죠. 작은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네, 엄마. 김장하려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돼? 당연하죠. 혜진이도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뭐 사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 네. 새벽부터 갈게요. 작은애는 언제나 이랬어요.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작년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삭아삭하고 맛있었어요. 올해는 조금만 담글까?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누이댁 매년 30포기, 큰아들 40포기, 작은아들 40포기, 우리 집 50포기, 합계 160포기, 160포기를 혼자? 손목이 다시 욱신거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였어요. 올게. 올해도 김장하지? 언제 해? 이번 주 토요일에 하려고요. 그래. 우리 것도 부탁해. 올해는 좀 많이 해줘. 우리 시어머니 것도 좀 해야 하거든. 우리 시어머니가 올케 김치 드셔보고 완전 반하셨어. 그래서 20포기만 더 해줘. 가슴이 답답했어요. 형님, 그럼 50포기를요? 올케 솜씨면 금방이잖아.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50포기, 160포기가 아니라 210포기. 그날 저녁 큰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는 이번 주말 안 될 것 같아요. 지은이가 회사 일이 있대요. 대신 김치 40포기만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김치만 달라는 거구나. 알았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또다시 김장철이 시작됐습니다. 금요일 오전 저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사장님, 배추 주문하려고요. 사모님, 올해도 김장하시네요. 몇 포기 하세요? 210포기요. 헉, 올해는 더 많이 하시네요. 네. 어쩌다 보니 사장님이 주문서를 작성하면서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김장 안 하던데
사모님은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 지은이었어요.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응, 지은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김장 때 제 친정 것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저희 엄마가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30포기만요. 지은아, 그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재료비 드릴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토요일에 김치통 가지고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10포기가 240포기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아. 엄마 다음 주에 우리 민준이 유치원에서 김장 체험한대. 그래. 근데 엄마 김치를 각 가정에서 준비해 가야 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가 담가주면 안 돼? 20포기만. 다른 엄마들한테 자랑하고 원장 선생님도 좀 드리게. 수진아, 엄마가 지금. 엄마는 김장 전문가잖아. 제발. 엄마 김치로 하면 선생님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수진아.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한숨이 나왔어요. 알았어. 고마워, 엄마.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240포기가 260포기가 됐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목을 주무르며 생각했죠. 이러다 내가 쓰러지겠어. 그때 작은 며느리 혜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토요일에 요가 강사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김장 못 갈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김치 40포기는 꼭 담가주세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혜진이까지 매년 새벽부터 와서 도와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오후 2시 손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분 손목이 다 망가지셨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허리도 디스크 초기 증상이 보이고요.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럼 김장은? 김장이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하시면 손목 인대가 끊어질 수 있어요.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입니다. 올해는 쉬세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가족 단톡방에 진단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엄마 손목이 많이 안 좋대. 의사가 김장하지 말래. 올해는 못할 것 같아. 곧바로 답장들이 쏟아졌어요. 한참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다들 김치 걱정뿐이었어요. 내가 아프다는데 김치 걱정부터 하는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제가 다 해냈으니까.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그래서 가족들은 몰랐던 거겠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저녁 작은 아들 상민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김장 올해는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사 먹을게요. 처음으로 제 걱정을 해줬어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김치는 나중에 담그시면 되죠. 고맙다, 아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수진이와 신우이의 김치 해내라는 성화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해야 하는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목은 아프고 가슴은 답답하고 나는 3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토요일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35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어제 도착한 배추 260포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깁스를 풀고 보조기만 착용했는데도 통증이 심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배추를 내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쌓인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저녁에 김치통을 가지고 오겠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녁에 온다고? 김장은 언제 하라는 거지? 이미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배추를 바라봤어요. 260포기.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양념 재료들을 꺼냈어요. 고춧가루, 멸치액젓, 마늘, 생강, 파, 무. 양념은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손대지 않기로 했어요. 양념만 만들자. 배추는 각자 알아서 하게. 손목이 아파서 양념도 겨우 만들었어요. 정말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오전 8시 작은 아들 상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출발할까요? 아니, 상민아. 오늘 너 오지 마.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혼자 할 거야. 엄마, 손목 아프신데 혼자 어떡해. 괜찮아. 엄마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그럼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양념이 완성됐습니다. 거대한 빨간 양념 대야를 거실 한가운데 놓았어요. 그 옆에 씻지도 저리지도 않은 배추 260포기를 그대로 쌓아뒀습니다. 오후 2시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올케 김장 잘 되고 있어? 우리 것 50포기 맞지? 내가 젓갈 좋아하는 거 알지? 네, 알아요. 그래, 저녁에 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양념 대야 하나, 배추 산더미, 그리고 저 혼자 35년 동안 매년 이랬지.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서 다 해놓으면 저녁에 와서 가져가기만 하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오후 4시 지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8시에 갈게요. 우리 엄마가 정말 기대하신대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혜진이 전화했어요. 어머니, 시험 잘 봤어요. 6시에 갈게요.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양념 대야와 배추만 덩그러니 오늘 밤은 재미있겠다.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35년 만에 통쾌한 미소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가족들이 가져올 김치통을 쌓아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몫만큼 가져갈 김치통, 각자 몫만큼 버무려야 할 배추. 손목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35년 동안 참았어. 오늘부터는 너희가 다 해라. 친정 김치까지 담가 달라던 양심 없는 며느리 혜진이가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빨간 양념 대야, 그 옆에 배추 산더미. 초인종이 울렸어요. 첫 번째 손님이 도착한 거죠.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김치통 5개.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혜진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김장은요? 아직 안 했어. 양념만 만들었어. 혜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6시 20분 혜진이는 거실 소파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추 더미를 바라봤을 뿐이죠. 7시 정각, 신우이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신우이는 손에 김치통 6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혜진이도 벌써 왔네? 올케 김치 어디 있어? 거실로 들어선 신우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올케 아직 김장 안 하고 뭐 했어? 형님도 앉으세요. 다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려요. 양념은 만들었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오후 7시 40분, 딸 수진이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안 늦었어. 김치통 3개를 들고 온 수진이도 거실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엄마, 아직 안 했어? 다들 올 때까지 기다렸어. 다들이라니? 지은이랑 태호도 오기로 했거든.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후 8시 10분, 큰며느리 지은이가 남편 태호와 함께 도착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지은이 손에는 김치통 8개. 어머니, 김치는요? 저희들 빨리 가봐야 해요. 거실로 들어온 2사람도 멈칫했습니다. 다 왔네요. 모두 앉으세요. 이제 거실에는 7명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내외, 신우이, 그리고 저. 상민이는 제가 오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왔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빨간 양념 대야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260포기의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장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이미 시작했어요. 뭐? 양념 만들었잖아요. 이제 배추에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 기다리는 동안 빨리 버무려줘. 내 거 좀 먼저 해줘.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 해요. 지은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어머니, 농담이시죠? 저희 친정 것도 있는데. 지은아, 너희 친정 김치는 내가 담가서 보내야지. 전 못해요. 어머님이 잘하시잖아요. 지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유치원 김치는 조금이니까 빨리 해줘. 근데 엄마는 지금 손목이 부러질 것 같아. 손목 보조기를 보여줬어요. 부어오른 손가락도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올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왔는데 매번 김장 해준다고 생색이야? 형님은 몇 시에 왔어요? 뭐? 저녁 7시에 오셨죠. 김장은 새벽부터 하는 거예요. 저녁 7시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형님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에 오신 적 없어요. 항상 저녁에 오셔서 김치통만 가져가셨죠. 올케가 잘하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유난이야? 형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하려는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들도 다 사정이 있었어요. 놀다가 안 온 게 아니었어요. 큰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두시면 어떡해요. 처가에 아이들 맡겨놓고 와서 빨리 가야 하는데 참 난처하네요. 큰 아들의 물색 없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아픈 손목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천천히 양념 대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배추에 양념을 처발라서 각자 버무리라고. 못 알아듣겠어? 빨간 양념을 한 움큼 퍼서 배추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배추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어머니.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또 하나 집어들었어요.
양념을 묻혀서 시누이 발 앞으로 던졌습니다. 35년.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35년 동안 매년 나 혼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배추를 계속 집어 던졌어요. 260포기를. 손목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시누이 쪽으로 배추 하나 더. 30포기씩 35년이면 1050포기예요. 단 한 번도 도와준 적 없잖아요. 공짜로 가져가셨죠?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옳게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어요. 35년 동안 진정하고 살았어요. 지은이 쪽으로 배추를 던졌습니다. 친정 김치까지 해달라고? 나를 뭘로 봤어? 30포기를 더 해달라고? 내 손목이 부러지든 말든. 딸 수진이 쪽으로. 수진아, 유치원 엄마들한테 자랑하려고? 내 고생은 생각이나 했어? 20포기를 그냥 달라고? 아들들 쪽으로 연달아 2개. 너희들. 태호와 상민이 얼어붙었어요. 여자들끼리 하는 거라고? 엄마니까 당연한 거라고? 양념 묻은 배추들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말 한마디 못하고 서 있었죠. 저는 양념 대야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나도 사람이야. 목이 메었습니다. 나도 아프면 아픈 거야. 손목을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내가 병원 갔다고 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은 김장은 어떻게 그랬잖아. 오직 김치 걱정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힘들겠다 그런 말 못 들었어요. 도와줄까 그런 말도 못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봤어요. 손목 보조기를 벗어 보여줬습니다. 퉁퉁 부은 손가락들을요. 이게 보여? 나는 김장 기계가 아니야. 그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이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시누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케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올케를 너무 안 챙겼어.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딸 수진이도 아들 태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민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올해 김장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못하겠으면 배추를 버리던지 양념을 묻혀가던지 둘 중에 하나야. 바닥에는 양념 묻은 배추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가족들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딸 수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볼게. 바닥에 떨어진 배추를 주워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배추 한 장 한 장 사이에 양념 넣으면 돼. 큰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손을 떨면서 양념을 만졌죠. 차가운 양념에 손을 담그자 얼굴이 굳었어요. 손이 너무 차가운데요? 김장이 원래 그래. 시누이의 지휘하에 서툴게 양념을 문질렀어요. 너무 세게 누르는 바람에 배추 잎이 부러졌습니다. 지은이는 양념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배추가 새빨갛게 됐고 시누이는 배추를 자꾸 부러뜨렸어요. 수진이는 손에 양념이 묻어 눈을 비비다가 매워서 소리를 질렀고 혜진이는 너무 조심스럽게 해서 한 포기에 15분씩 걸렸습니다. 아들 태호는 양념 바르다가 옷에 다 묻혀서 난감해했고 상민이는 열심히 했지만 모양이 엉망이었죠. 올케 이거 몇 폭이나 해야 돼? 올케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네. 저는 방에 가서 누워 있었어요. 알아서 하겠죠. 될 대로 되라입니다. 양념 묻은 거실 바닥.
여기저기 흩어진 배추잎들, 땀 흘리며 힘들어하는 가족들.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절반이 끝났습니다. 모두 녹초가 됐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김장이 끝났습니다. 6시간이 걸렸어요. 260포기를요. 거실은 전쟁터였습니다.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모두 기진맥진한 표정이었죠.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만든 김치통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쉼포기 다 못했어. 6시간 걸렸는데. 한숨을 쉬었습니다. 35년 동안 미안했어.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지. 매년 공짜로 받아가기만 했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 엄마.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말들이었어요. 신우이가 말했어요. 올케 그냥 내년부터는 우리 집 김장 내가 알아서 할게. 저희들도 저희 것은 알아서 할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손목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죠. 제때 오셨네요. 조금만 더 무리하셨으면 수술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안 그럴 거예요. 그날 오후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치원에 김치 가져갔는데 애들이 맛없다고 안 먹더라. 그래. 웃음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 선생님한테 솔직히 말했어. 내가 처음 담가봤다고. 엄마, 나 내년에는 엄마한테 제대로 배울래.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고마워, 엄마. 그리고 엄마 미안했어. 며칠 뒤 큰며느리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손에 든 건 김치 한 통이었어요. 제가 깍두기로 다시 담가봤어요. 그래. 이번엔 유튜브 보면서 천천히 했어요. 지은아, 맛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제 친정 김치는 제가 버무려서 보냈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요. 가르쳐 주시면 다음부턴 제가 할게요. 1년 후 다시 찾아온 김장철. 이번엔 달랐어요. 토요일 새벽부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혜진이와 상민이었어요. 이렇게 일찍? 어머니 혼자 준비하시면 안 되죠. 수진이도 오고 첫째네도 곧바로 왔어요. 배추 나르는 건 제가 할게요.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 김장은 각자 집 것만 담기로 했어요. 함께 배추를 씻었습니다. 함께 양념을 만들었어요. 함께 버무렸죠.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김장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각자 만든 김치통을 봤어요. 우리 집 것만 담으니까 할만하네요. 그러게요. 작년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올해는 행복했어. 너희들이랑 함께해서.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봤어요.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35년 만에 알았네. 혼자 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5년간 혼자서 그 많은 김장을 한 영희 씨 이야기에서 많은 공감을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희 씨에게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